문제풀이 1주차 복습 OX 문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권리 변동에서 취득, 원시 취득, 승계 취득 구별 꼭 해야 된다 그랬죠. 건물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점유 취득 시효, 취득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에 의한 소유권 취득. 무슨 취득이죠? 원시 취득이죠. 원시 취득. 자, 2번은 법률행위 종류 중에서 채권행위, 처분행위 구별해야 되고요. 처분행위가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채권행위, 처분행위 구별해야 되고요. 처분행위에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있죠. 준물권행위에 뭐가 있어요? 채권양도 채무 면제가 있죠. 그래서 채권양도 채무 면제는 준법률행위가 아니고 준물권행위죠. 법률행위 중에서 준물권행위죠.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이런 것들. 준자가 들어갔다 해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반면에 법률행위를 분류할 때 이렇게 분류하게 되고 그 분류 중에 준물권행위가 있습니다. 이 준물권행위에 채권양도 채무면제가 있습니다. 3번 단속규정이죠. 중간생략등기 금지규정,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 중개사의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은 강행 규정인데 그 중에 단속 규정이죠. 그래서 강행 규정이 위반했지만 유효죠. 유효. 강행 규정에 단속 규정이 위반했으니까 처벌이 될지언정 유효죠. 자, 무효는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효는. 취소는 취소 권자만 취소할 수 있지만 범죄력의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5번은 자, 제1매매가 있고 제2매매가 있는데 제2매수인이 직접 한 게 아니고 대리인이 했어요. 대리인. 얘가 적극가담했어요. 그러면 대리인의 적극가담은 본인의 적극가담하고 동일시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적극가담했다면 설령 본인인 제2매수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그 대리인에 의한 적극가담 행위는 매수인의 적극가담과 똑같으니까 반사회 질서가 된다라고 해야죠. 된다. 자, 6번은 최근에 출제된 대법원 판례인데요.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태아. 그러니까 태어날 때 상해 또는 장애를 입고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대비해서 태아가 만약에 태어날 때 상해가 입었다. 산모를 보험 수익자로 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반사회 질서행위 아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반사회 질서행위 아니다. 7번 불공정한 행위에서 궁박은 누굴 기준 판단한다? 본인 기준. 경솔무경험은 누굴 기준 판단한다? 대리인 기준. 피해자의 대리인에 의한 불공정한 행위가 있을 때 궁박 여부는 본인 기준, 경솔무경험 여부는 대리인 기준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8번 증여, 기부, 경매. 불공정한 행위가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가 없다. 반면에 부재소 합의나 비법의 사단 총회 결의는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9번 비진이 표시하고 허위 표시는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비진이 표시는요. 상대방과 합의가 없어요. 제가 이런 그림 그려드렸죠. 갑이 이렇게 비진이 했을 때 을이 요 갑의 비진에서 몰랐다. 선의 무과실. 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여기까지가 비진이죠. 반면에 을이
갑의 비즈니스 알면서 플러스 뭐까지 해줬다. 합의, 통모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게 비진이고요. 요게 허위 표시죠.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와 허위 표시는 요거 갖고 구별하는 거예요. 요거 갖고. 통정이 있냐 없냐. 그래서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구별이 되는 거죠. 10번 갑이 그의 땅을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을에게 기부. 무슨 뜻이죠? 증여 의사 없이 증여죠. 비진이 표시잖아요. 그죠? 비진이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잖아요. 따라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게 원칙이죠. 을이 뭐라면 선의 무과실이라면 을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10번 틀렸고요. 그러니까 10번 같은 경우는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기부라고 돼 있잖아요. 뭐래요? 기부 의사 없이 기부한 거잖아요. 무슨 의사 없이 뭐뭐 하였다. 비진이 딱. 비진이는 원칙 유효 딱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죠. 12번 통정허위 표시는 표의자가 비진이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죠. 알면서 뭐까지 있어야 돼요? 합의까지 있어야 성립하죠. 단순히 알았다는 것은 비진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11번 통정허위 표시는 표의자가 알았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알면서 합의 또는 통정, 통모가 있어야 성립하게 됩니다. 12번 대리인이 몰래 대리권 범위 내에서 상대방과 통정했다. 본인 갑의 대리인 을이 상대방과 통정했다. 다시 한번 대리인의 통정은 본인의 통정과 동일시. 그죠? 따라서 본인은 아무리 선이라 하더라도 유효를 주장할 수가 없죠. 즉 대리인 허위 표시 때 본인은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허위 표시에서 본인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유효 주장할 수 없습니다. 13번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 X토지 지번을 착각해서 Y토지로 표시했다 하더라도 계약은 X토지에 성립한다. O표시 무효원칙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은 착오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착오 취소할 수 없다. 그죠? 13번. 14번.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졌다. 유발된 동기의 착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증여 안 해도 되는 땅을 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에 따라서 증여해야 된다고 착각에 빠져 증여했다. 상대방한테 유발된 동기의 착오고요. 유발된 동기의 착오니까 착오가 될 수 있지요. 따라서 취소할 수 있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14번 같은 경우는요. 유발된 동기의 착오. 딱 떠올라야 돼.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가 아니지만 상대방한테 표시해서 알려지거나 설령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발되었다면 그때는 착오가 될 수 있으니까 14번이 전형적으로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관련된 판례가 됩니다. 그런 문구들을 보고 유발된 동기의 착오가 나는 걸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착오까지 1주차에 살펴보셨습니다. OX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확인하셔서 내가 어디가 부족한 건지를 늘 체크해서 생각날 때마다 바로 반복을 해가지고 더는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탄탄하게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